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망원경 관측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즉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이란 우주의 기원과 진화, 구조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우주론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한 우주론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제안한 정적 우주론입니다. 우주의 모습이 영원 불변하고 정지된 상태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입장은 1922년 러시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이 주장한 동적 우주론입니다. 우주는 시간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며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우주론이 맞서고 있다가 1929년 허블이 허블 법칙을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입증한 후 정적 우주론은 폐기되고 팽창하는 우주가 정설이 됩니다. 하지만 동적 우주론, 즉 우주가 팽창하는 것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우주론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우주론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빅뱅 혹은 대폭발 우주론은 우주의 모든 물질이 초고온, 초고밀도의 하나의 점에서 폭발하여 지금까지 팽창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상 우주론 혹은 연속 창조론은 우주는 그 시작과 끝이 없이 새롭게 팽창하는 공간에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되면서 과거나 지금, 미래의 우주의 모습은 변함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물질의 생성에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초기 우주에 생성되어 있던 물질의 양은 변함없이 공간만 팽창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상 우주론은 팽창하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물질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시간에 따른 우주의 물리량 변화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부피입니다.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이나 둘 다 동적 우주론이므로 부피는 모두 팽창합니다. 다음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 질량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정상 우주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이 팽창되고 팽창된 공간에 새롭게 물질이 생성되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질량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밀도 변화도 달라지게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일정하므로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부피 증가만큼 질량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우주의 온도 및 밝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열이나 빛을 내는 물질의 양은 일정한데 그 부피가 커지므로 우주의 평균 온도와 밝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정상 우주론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 정설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 사실 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증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빅뱅 이론에서 주장하는 초기 우주의 입자 생성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원자의 구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질량에 있어서 전자는 그 질량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매우 작은데요. 원자의 질량은 곧 원자 핵의 질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은 다시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매우 비슷합니다. 양성자는 P의 약자로, 중성자는 N의 약자로 표시합니다. 화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자에 대해 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X라는 원자 표기 왼쪽 위아래에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는 숫자를 표시합니다. 먼저 왼쪽 아래에 표시하는 숫자는 원자 번호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또 왼쪽 위에 표시하는 숫자는 질량수로 질량을 가지는 입자의 개수입니다. 원자 내부의 질량을 가지는 입자는 총 3가지이나 전자의 경우 그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질량수는 곧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상 원자의 구성과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자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주로 2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량수 1짜리 수소와 질량수 4짜리 헬륨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둘을 제외하면 나머지 원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므로 양성자의 수가 1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량수 1짜리 수소의 원자 핵에는 양성자 1개만 있을 겁니다. 반면 헬륨의 원자 번호는 2번이고 양성자의 개수가 2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량수 4짜리 헬륨의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원자 핵의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두 원자의 원자 핵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초기 우주에서의 입자 생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빅뱅은 우주의 탄생 시점이며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물리학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아주 초고온이었습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 환경에서는 물질들의 운동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을 결합시키는 힘이 존재하지 않거나 물질들의 운동에너지에 비해 턱없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입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질들이 결합되어 입자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온도는 우주의 팽창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므로 입자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빅뱅으로부터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5승초라는 다소 황당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온도는 10의 27승 K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저 숫자 역시 무지막지하게 높은 온도긴 하지만 쌍생성과 쌍소멸이란 과정을 통해 기본 입자, 즉 쿼크와 렙톤이 생성되기에는 충분히 낮은 온도입니다. 그 뒤 시간이 또 흘러 빅뱅으로부터 10의 마이너스 10승초가 흐르면 우주의 온도는 10의 15승 K가 되고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시킵니다. 처음에 생성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거의 비슷했지만 베타 붕괴라는 과정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 됩니다. 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잘 기억해 둡시다. 하지만 이때도 우주의 온도는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결합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빅뱅으로부터 3분이 지나면 우주의 온도는 약 1억 K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킵니다. 즉 이때 원자 핵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될 때 그 개수비가 7대1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14대2와 같은 의미겠죠. 즉 원자 핵이 형성되기 직전에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빅뱅으로부터 3분이 되기 직전에 우주 공간에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주에 가장 많은 두 원자는 질량수 1짜리 수소, 즉 양성자 하나만 있는 수소 원자 핵과 질량수 4짜리 헬륨, 즉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당연히 빅뱅으로부터 3분이 지난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 핵도 이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되어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게 될 것이고, 남은 양성자 12개는 모두 수소의 원자핵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처럼 말이죠. 우주에 있는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림과 같이 결합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그림에서와 같이 12대 1이 될 것이라 빅뱅 이론은 예측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질량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그 질량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생성된 수소 원자핵의 질량을 가지는 입자인 양성자의 개수는 12개이며 생성된 헬륨 원자핵에는 질량을 가지는 입자가 총 4개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질량비는 3대 1이 됩니다. 즉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고, 이는 우주의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실제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은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